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우리 늘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상대에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사실 늘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진 않죠. 그냥 평소 습관대로 얘기하고 원래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는 누가 이제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대화법은 말을 잘하는 법 이런 거는 늘 관심을 갖고 배워두면 인생에 참 쓸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말을 해도 좀 효과가 있고 같은 말이라도 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더 사람의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대화법. 천냥빚을 갚는 대화법.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느낌이 너무 달라지고 우리도 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센스 있게 얘기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브루스 패튼의 센스 있는 말 한마디라는 그 대화법 책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의 실전과 이렇게 잘 버무려서 제가 8가지로 뽑았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 남한테 조언할 때. 남한테 조언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에서 얘기들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 우선은 조언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언은 상대가 정말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미 신뢰관계를 탁 이렇게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조언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충고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단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어떤 굉장히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랄 때 이럴 때 우린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충고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땅을 치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대요, 이미.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님? 이렇게 했더라도 이미 나한테는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 사람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일단 상대방한테 조언을 할 때는 우월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막 해갖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막 리젝트 된 거예요, 위에서. 근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거절당하고 있으니까 상심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선배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좀 한 달 동안 제대로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이제 조언을 바란다. 이랬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엔 자기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참 잘 준비했다는 걸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먼저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래 난 정말 잘했어 라는 그의 마음을 일단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난 잘 모르지만 난들 다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맨 처음에. 난 잘 모르지만 난들 다 알겠어? 나도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넣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정말 더 잘 될 수 있는 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하는 게 정말 그 사람한테 약이 되는 조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고 정말 저도 명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의 우월감을 느끼게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마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나도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조언을 잘하는 아주 센스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말하기.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요. 후배에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센스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했어요.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게 후배 직원들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명령 쪽. 뭐 이렇게 해. 저거 했어? 뭐 이렇게 그냥 반말로 막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이제 이렇게 정말 저한테 이제 얘기해주는 유튜버가 있었으면 고쳤을 텐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명령조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카리스마 있는 어떤 직장 상사가 되고 싶으면 부하 직원한테 굉장히 정중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A 업체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기로 해서 점심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께 가야 될 김 과장한테 만약에 이제 김 부장이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 과장 A 업체에서 내일 점심 먹으러 올 테니까 점심시간 비워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고 자, 김 과장 내일 혹시 점심 시간이 괜찮아요? A 업체에서 오기로 했는데 점심 같이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하 직원한테도 저희 굉장히 공감되고 많이 반성되는 얘기였어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이 좀 어리고 이런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꼭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후배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를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팁을 듣고 우리가 연습해 보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잠깐만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 버릇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건데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죠.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팀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어들 접대를 한다고 거기 중국집 거기 예약하지 저녁 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팀장이 얘기를 들은 김 과장이 거기 10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김 과장과 아다르고 어다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0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는데요. 거긴 좀 그렇죠. 10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업이 10시까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괜찮을까요?가 뒤에 붙으면 굉장히 또 정중해지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말해 버릇하는 거 정말 센스 있게 말하기에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말한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안 되고 상대가 중심이 되는 상대를 중심으로 잡아놓는 이게 이제 정중하게 말하기입니다. 자, 정중하게 말하는 거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사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가정에서도 많고 사실 우리가 미안해 소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직원이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직원은 딴 직원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미 뭔가 이제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 늦게 간다. 그런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이제 잘못 전해줘서 이게 이제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그 직원이 왔을 때 막 화가 내고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다고 치자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만저만해서 이제 딴 사람이 와서 저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즉시 내가 전달을 못 받아서 그냥 이렇게 화를 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말하기, 가장 센스 있는 말하기.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 때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입 다물고 있어? 꿀 먹었어? 벙어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을 하지 그랬어. 나만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넌 뭐 그렇게 답답하냐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뭔가 내가 피해를 줬을 때 즉시 사과하기, 강력한 센스 있는 말하기, 힘 있는 말하기에 정말 아주 샘플입니다. 샘플. 네, 그렇게 자 사과할 일이 생기면 즉시 사과한다. 그리고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상대가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이것도 되게 저야말로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공감하기, 경청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제가 대화법 얘기하면서. 그런데 공감을 하되 공감을 해주되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뭐 거기다 대고 공감하는 거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욱할까? 나 진짜 내 성격 왜 이럴까? 그럼 거기다 대고 있다. 그래, 너는 그것만 고치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정말 나 직장생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네가 직장생활에 맞는 캐릭터는 아니지. 창업이 어떻겠니? 이렇게 즉시 공감해 주는 거. 또 다이어트는 정말 이틀을 못 가. 진짜 하루를 못 가고 실패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다 대고서 네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그걸 못 끊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거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편이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 공감하기를 자제하라.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고 싶죠. 뭐 사실 먼 사람한테 그러겠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막 약점을 얘기할 때 막 열렬하게 공감하는 거 자제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자, 다섯 번째는요. 상대한테 이제 반발심을 일어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반발심을 일어나게 하는 말.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 쓰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들. 이거는 정말 남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굉장히 센스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회사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죠. 워킹맘들은 말이야. 일반적으로 참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일반적으로는 누가 정한 걸까요?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듣는 워킹맘들은. 근데 속으로는 동의한다고 해도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워킹맘들이 더 집중도 있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워킹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런 강박이 있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상대와는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가 그렇게 해프게 웃냐? 막 이런 거. 어느 시대의 얘기를 막 지금도 하는 거.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겁이 많아요. 남자가 그렇게 용감하지 못해. 남자는 다 뭐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편견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센스 없는 말하기니까 이제 뭐 사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이런 말들은 이제 앞으로 나의 대화법에서 다 빼버린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외모에 대한 평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외모에 대한 평가.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칼럼에서 그 여자 작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여자 작가, 소설가인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다니시면서 그 여자 대학 여대에서 강의를 하루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여대에 가서 여기는 다들 참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그 공공여대는 다들 예쁘시네요. 이렇게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분위기가 쎄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완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얘기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칼럼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칭찬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센스 있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여섯 번째로 됐습니다.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맛있는 그 소고기 국밥집이 있어요. 정말 한우 국밥집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구들끼리 이제 한 번씩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들이 너무너무 다들 예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도 얘기 못했다니까요, 저희가. 그런 외모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쁘네 이런 얘기 했다가도 또 굉장히 신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 식구들끼리 제 동생이랑 둘이서 너무 조그만 소리로 여기는 외모 순으로 뽑나 봐. 막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끼리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갑자기 국밥집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평가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7번째,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함께 동의해주는 말. 그게 굉장히 또 센스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나 하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이제 산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요새 막 이제 단풍 들고 막 이제 한참 산에 이제 갈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남이 막 이렇게 막 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통된 주제로 동의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얘기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산 막 좋아한다, 등산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지리산 단풍 되게 사실 궁금하던데 전 산에 가는 거 안 좋아서 지리산 그런 데 가면 막 단풍 들 때 이런 거 하면 너무 예쁘죠? 막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막 또 신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산에 가서 이런 도시락이나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막 커피나 이런 거 갖고 가면 산에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이렇게 막 질문해주고 던져주고, 막 영화도 마찬가지. 막 영화 배우 누구 좋아한다면 그 사람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저 그 영화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동의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말하기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말 공감한 내용이었는데요. 자기의 고충을 말하지 말라. 의외죠. 센스 있는 말하기에 자기의 고충을 말하지 말라.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설의 풋볼 코치래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로이 코치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의 얘기인데, 명언인데,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듣는 사람 19은 관심 없고 그중 1명은 기뻐할 거다. 살벌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남한테 나의 고충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고충을 듣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 없고요. 이분 얘기한 것처럼 좀 19은 관심 없고요.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나의 고충을 아무 때나 정말 가서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2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친구 1, 2명만 내 고충을 정말 아무 때나 얘기해도 이 친구는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공감해줄 거야 라고 믿음직한 친구 1, 2만 있으면 성공 아닐까 싶어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 친구 1, 2명에게만 나의 고충을 얘기하고 남들에게는 나의 고충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센스 있는 말의 또 8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대화법 8가지라고 붙였는데요. 실제로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런 이제 팁만 가지고 그것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점점 대화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로 변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